저는 사실 이 안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이 진짜 리더님들에게 진짜 가장 큰 선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래요. 저도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이제 알아가면서 더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정말 나랑 너무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우리가 스폰서라고 말씀드리죠. 그분이 정말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분의 마음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이 아메이를 만났을 때 이게 기회다. 이게 선물이다. 사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011년, 벌써 14년 전 이야기네요. 저희 이때는 남자친구의 엄마셨어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주셨던 거였는데 이 안에 예쁜 영주에게 아름다운 사업을 물려주고 싶단다. 잘 알아보렴.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셨던 책 내용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 남자친구가 결혼할 줄 아셨는지 이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고. 이때 분명히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또 저에게 좋은 기회와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런 공간에 왔어요. 근데 어떠세요?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익숙하고 좋으셨나요? 이상하셨죠? 낯서셨죠? 저도 이런 공간에 왔을 때가 25살이었어요. 25살에 처음에 저도 이런 미팅장에 초대가 되어서 왔을 때 저한테는 이런 미팅장이 너무 낯설었고요. 너무 어색했고요. 근데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도대체 누굴까? 호기심이 생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이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서의 그런 호기심이 생겼는데 온 미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뒤쯤 갔는데 이제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요. 저는 일찍 예대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일찍 이런 자영업을 했던 저에게는 이런 수입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큰 관심사였는데 이 안에서 들었던 이 수입의 속성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벌고 있는 이 돈의 형식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 거구나. 아, 내가 노동으로만, 내 시간으로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장소에 와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거, 그리고 부자들의 생각, 언어, 그런 에너지를 저는 이 안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공간이 조금은 낯설었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굳이 안 갈 이유는 없겠다. 그냥 가서 경제 이야기 들어보지 뭐. 사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이런 미팅장에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는 미팅장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되면 진짜 괜찮겠다. 그냥 여기까지 생각까지였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정보 이야기 들으러 그냥 가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저의 첫 미팅이 됐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그 미팅장에 계속 오갔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런 경제 이야기 나쁘지 않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분들 이런님들의 이런 에너지가 나쁘지 않아서 계속 오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행이죠?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이건 제가 제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하기 전에 나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 혹시 이렇게 예비 며느리를 이제 보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시면 얼른 아메이로 성장을 하세요. 성공을 하시면 예비 며느리가 엄청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스럽게 잘 따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신혼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는 어쩌면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의 삶만 봤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 삶에서 이제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른 가족의 그런 삶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다 삶이라는 것은 다 주어지지만 이 뒤에 제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써놨는데 이 뒤에 스타일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을 저는 결혼하면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하나 공감하시나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우리 예쁜 딸들한테 진짜 그냥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 여기도 지금 그런 아빠, 엄마 많이 계시죠. 근데 저한테도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성실하셨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고. 근데 제가 결혼해서 본 시부모님의 삶은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딸로서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서 제가 저희 아빠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부모를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시지 않으셨냐?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냐? 있으셨어요. 시간도 어쨌든 아빠가 빼면 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시부모님의 삶과 저희 친정부모의 삶을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자유라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건강의 자유, 또 경제의 자유, 또 정말 시간의 자유가 오는 이 라이프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걸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산다고 그냥 성실히 산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진짜 내가 어떤 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해라.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고요. 또 학교도 대학교도 출강하고 있는 저에게 어머님은 저한테 늘 영주야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들었던 내가 또 다른 수입의 속성의 명함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명함을 만들 때 제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적금을 넣었다면 이젠 좀 다른 방법으로 시간에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제가 가는 장소를 좀 다르게 다른 곳에서 제가 시간의 적금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님도 혹시 새로운 풍경을 원하시나요? 혹시 다른 삶 이런 거 꿈꾸시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풍경을 보시려면 내가 앉은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낯설고 하시다면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저는 멋진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안에서 읽었던 책 하나 중에 진짜 가장 충격적이었고 가장 쇼킹했던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전술을 바꿔야 한다. 리더님들이 혹시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른 전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리더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리더님들 혹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돈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돈을 버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만드는 거는 은행에서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한테 이 안에서는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다 생각하시면 리더님들 뭐 직장, 자영업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회사에 가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아침마다 생각한대요. 회사 가지 말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또 회사원들의 현실인 거죠. 영상 하나 볼게요. 보셨어요? H 하면서 카드값과 함께 어디 갔니? 이게 진짜 나와 월급의 관계래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짧은 영상을 웃을 수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근데 또 자영업은 또 어떠냐면요. 저 왼쪽에 있는 그분이 6개월째 순수익이 0원이래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마음은 정말 한강을 가야 하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들 정도로 그리고 정말 20% 이상들이 폐업하는 게 20%가 넘는 수치가 되었고요. 자영업자 900만 명이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게 이 자영업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걸 맞이하면서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2016년 그리고 2024년 비교했을 때 똑같아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인데 내가 들어가는 임대료, 공과금 다 올랐죠.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가 되어지면서 통장에 예전에는 5천만 원 월 매출이었으면 한 1천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월 매출 5천만 원을 벌어도 통장에 남는 돈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게 지금 자영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진짜 닫고 싶어 닫지를 못한다. 코로나 때 또 이렇게 뭐지? 나라에서 받았던 돈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낼 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폐업을 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다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진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수입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한데 진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요, 나의 리스크를 정말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더님도 한번 나의 1년 후, 2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5년 후. 정말 기다려지시고 뭔가 희망적이시고 그런 것들이 생기시나요? 만약에 아니시라면 한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아메이라는 도구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배웠던 것 중에 좀 더 다른 관점이 뭐였냐면 내가 얼마를 벌까?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얼마를 버는 것보다 내가 과연 이 돈을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많이들 들으셨죠? 절약은요, 내가 진짜 가난을 1, 2년 늦출 수는 있지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절약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내가 그런 거를 미루는 거였지.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다른 부분을 공부하게 됐고요. 요즘 우리 시대에 딱 그냥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 보면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명은 안 추워? 한 명은 안 더워? 그래서 정말 이런 소득도 소비도 다 양극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고비용 시대가 되었는데 소득은 저소득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타임푸어래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지는데요. 내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늘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타임푸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죽기에는 너무 젊고 살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근데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3대 노후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수 리스크. 내가 오래 사는 것도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녀 리스크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진짜 나의 3대 노후 리스크의 한 부분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리더님이 본인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악성 부채다. 그래서 듣는데 깜짝 놀라긴 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우리 노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리더님들은 어떤 리스크를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리스크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말씀 소개해드릴 건 아메이예요. 아메이 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오늘 사실 아메이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곤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또 바르게 알고 계신 분들은 진짜 안 하시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개된 비밀 아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한마디로요 슈퍼예요. 내가 현명한 소비가 소득이 되어지는 슈퍼이고요. 우리가 많은 가정에서 이런 생필품을 진짜 지출을 쓰는데 그냥 그 지출이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소득이 되어지는 그런 슈퍼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평생 소비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선택의 기준이란 걸 배웠어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전 여기 안에서 배우게 됐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메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사, 두 번째는 제품, 마지막으로는 수입의 배분인데요. 첫 번째는 아메이 본사입니다. 진짜 여기 미국 미시건주 A다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본사의 전경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맨 마지막 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판매 1위, 아니, 1위라는 그런 명칭은요,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옳지 않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세 경영진은 덕디보스 그리고 스티브 베넨데 그리고 지금 한국 아메이는 신은자 대표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지금 글로벌 아메이는 마이크 넬슨이란 분이 지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디보스와 존 파커 그리고 달튼 디보스는 3세예요. 직접 만났어요. 진짜 만나 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마이클 넬슨 글로벌 CEO도 만나게 됐던 그런 사진이고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지역에서 지금 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우리끼리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사가 정말 얼마나 안전한지, 튼튼한지. 근데 요즘에 나가보시면 밖에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많이 있으시죠? 근데 내가 잘 네트워크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회사가 과연 없어지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신용에 이런 신용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5A1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높은 등급의 회사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 셀링에서도 2020년부터, 제가 2015년부터 적어놨는데, 현재까지 그 1위를 놓치지 않고 진짜 1위의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회사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제품이에요. 사실 제품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전엔 정말 세대 5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천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 이것도 1위예요. 요즘에는 진짜 건강이라는 게 아파서 이렇게 치료의학이 아니라 요즘에는 예방의학이잖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게 됐는데 요즘 갑상선암 있죠. 갑상선암에 걸리면요. 살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네, 104%래요. 104%.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서 뭔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몇 세까지 살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뉴트라이트가 있고요. 진짜 이제는 이런 글로벌 건강식품 1위인데 개인 맞춤형으로 또 우리한테 진짜 맞춤형으로 선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이런 제품이 있고요. 진짜 이 프리미엄 분변 키트 다 해보셨나요? 네, 정말 너무 놀랍죠. 각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그 분변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다 다른 것을 개선할 수 있고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획기적인 일인 것 같고요. 여기가 지효스 대표님인데 사실 박용 리더랑 닮았대요. 그래서 막 다 닮았나요? 그래서 막 동생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희와 진짜 이 아메이와 20년 진짜 독보적인 계약으로 진짜 이렇게 프리미엄 기술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너무 최고 중에 최고고 저희 아이템 중에 진짜 우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금이라는 이제 곧 출시가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최적의 루트를 찾아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누군가 우리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그냥 오늘 얼굴이 좀 칙칙하시네요. 뭐 간이 좀 안 좋으신가 봐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의 그 검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분석할 수 있고 정확한 우리가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의 사업 네트워크를 진짜 또 펼쳐나갈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티스트리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모든 여자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지금 예술 작품들이 수백 개가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씨앗에서 저희가 이 제품도 그냥 알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뉴트라이트 원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마 아키텍트. 집에서 진짜 울세라를 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이 울세라가 잘 뭔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피부과 가면 거의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집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늘 예쁘고 싶은 게 그냥 모두의 바람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집에서 진짜 이 혁신적인 기술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진짜 온 가족이 진짜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NSP 인증을 다 받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굳이 타사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진짜 이 물에 대한 것을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는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이런 날씨에 아무래도 창문을 저희가 활짝 열고 지내지 못하잖아요. 실내 공기가 더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실내 공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또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있고요. 여기 공기청정기 성능 실험 결과표가 있어요. 잘 보시면요. 그냥 어떠한 가격, 디자인만 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공기를 만들 수 있는지 사실은 이런 필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그런 기준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리더님들은 어떤 제품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진짜 내 가정에 있는 생필품들을 한 번씩 바꿔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이렇게 좀 날씨가 너무 이상하죠. 막 비 왔다가 눈 왔다가 지금 4월인데 눈이 웬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말 지구가 아프면서 생기는 이런 자연의 이런 현상인데 얼룩은 지우고 지구는 살릴 수 있는 정말 프리미엄 세제가 있고요. ESG 경영을 저희는 처음부터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진짜 최고의 기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향기 너무 좋은 이런 세티니크도 있고요. 진짜 그냥 요리만, 그러니까 뭐지? 재료만 넣으면 요리가 뚝딱 되어지는. 저는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게 생겼죠? 근데 저는 아직도 반찬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요리는 뚝딱 할 수 있어요. 이 퀸을 만나서 제가 그래도 요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원포원 제품까지 진짜 무수히 많은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보시니까 한 번씩 뭐 써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지금 문 닫은 것 같고 아침에 오셔서 왼쪽에 슈퍼가 있으니까 꼭 가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의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들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면 그런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수입의 배분에 대한 거는요,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은 그런 부분이고요. 진짜 이게 만약에 공정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 이런 것에 대해 수당을 받은 내역인 거고요. 이 수입의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이 유통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200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가 1,000원에 구매했죠. 근데 요즘에는 뭐 마트도 생기고 저희가 인터넷 쇼핑도 하면서 조금은 저렴하게 그리고 택배를 편하게 사용하면서 한 700원에 이렇게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통의 변화이죠. 근데 아메이는요. 원가 보세요. 아까 전에 200원이 1,000원이었고 200원이 조금 저렴하게 700원이 되었는데 아메이는요. 원가 자체가 400원입니다. 제품을 좋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저희가 직거래로 반응되는 방식인데 사실 이게 60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직거래가 너무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이런 방식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직거래입니다 하면 딱 한 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냐면 가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 저희는 아메이는 샘플이 없어요.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본품을 사용해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만약에 썼는데 불편해. 그러면 90일 이내에 똑같이 다시 반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고요. 또 캐시백, 또 사업액기에 여행, 또 상속까지. 이게 소비자의 모든 혜택이 되어지는 거고요. 생필품을 사용해 보시고 내가 그런 경험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산 소득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요거 정도는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너무 좋으신 게 저희가 제품마다 다 PV도 있고요. BV도 있고 제품 가격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기 보면 WX가 91,000원 A라고 써 있죠. 그리고 밑에 PV, 그다음 BV 써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영주야, 나도 PV 가격에 주면 안 돼? 그래서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누구나 다 똑같은 가격으로 산다라는 거. 근데 PV는 그 물건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BV는요, 내가 물가 상승에 맞춰서 내가 돌려받는 보너스의 수치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20만 PB는 3%, 60만 PB는 6%, 이렇게 퍼센트마다 저희가 후원수당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1일부터 30일까지 내가 쓴 생필품 바꿔 쓴 포인트를 모아서 캐시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20만 포인트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왼쪽에 보너스 테이블에 보시면 3%가 적용이 되면서 한 6천 원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BV라는 거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가 10년 전에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 10년 후가 지난 100만 원의 가치는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BV가 물가 상승에 맞춰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거는 한 약 10,000원 정도의 이런 캐시백을 돌려받아요. 제가 처음 소비자한테 이렇게 말씀 설명해드리면 한 10,000원 정도쯤 되면 괜찮아. 그냥 뭐 왔다 갔다 나한테 이거 갖다 줬으니까 그냥 너 커피 한 잔 사 마셔. 막 이런 정도의 느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저희는 저희한테 알려주신 분들을 스폰서라고 불러요. 스폰서, 나, AB 똑같이 다 20만 PB씩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도 딱 느낌이 스폰서가 제일 돈 많이 가지고 갈 것 같고 제일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안에서 진짜 전 너무 도덕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내가 알린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보너스를. 그래서 맨 아래부터 이렇게 빼줄 수 있고요. 일단은 스폰서의 총 그룹의 PB를 보시면 다 20만 원 썼을 때 80만 포인트가 되고요. 왼쪽에 보너스 탭을 보면 6%가 적용이 되면서 4만 8천 원이 됩니다. 이것을 스폰서가 다 갖는 게 정말 나쁜 피라미드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나 이하로부터 또 빼줘야겠죠. 그래서 나의 그룹은 60만 PB가 적용이 되고 6%가 되면서 3만 6천 원. 스폰서는 나 이하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는 12,000원이 되겠죠. 근데 나도 마찬가지. 내가 혼자 다 갖느냐? 그게 아니라 A와 B의 친구를 빼주고 나면 나는 24,000원이 되는 거죠. 이상하죠? 왜 스폰서가 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포인트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수입이 더 많냐? 만약에 스폰서가 없어도 내가 갖는 보너스는 같다라는 거.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이 수입이 정말 선착순이 아니라 내가 노력순, 내가 더 많이 알린 만큼의 보너스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가 샴푸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 언니한테도 이야기했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고 6명에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했을 때 내가 돌려받는 보너스는 약 9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어떠세요? 내가 생필품 잘 바꿔 쓰고 옆집 언니한테 우리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한 10만 원 정도 보너스는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역시 대전은 인심이 후해요. 제가 막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요.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10만 원에.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또 저는 6명에게 알렸고 그 친구들 4명씩한테 알려서 한 30명 정도의 친구가 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나의 보너스는 약 한 57만 원 정도. 이 정도면 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의 그런 비용을 내가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한 80명 정도 같이 썼을 때 내가 돌려받는 보너스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너희들 괜찮지 않나요? 내가 어떤 제품을 쓰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것 너무 감사한데 좋은 제품을 쓰고 그 좋은 제품을 쓴 그것을 공유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이렇게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PF25 저희가 회계연도가 9월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PF25의 플래티넘을 성취하시는 분들의 연봉을 보시면 한 약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 괜찮죠? 그리고 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서 1,000만 포인트를 12달 하시는 분들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의 연봉은요, 약 5천만 원이에요. 진짜 우리가 어느 대기업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너무 괜찮은 또 이런 수입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수입의 속성에 대해서 단순히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것보다 진짜 이 속성에 대한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시간을 들이고 언제까지 노동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수입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는요. 정말 자산이 되어지는 그런 소득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수입의 특징은 정말 노력순, 그리고 윈윈 사업, 그리고 자산 수입이 될 수 있고요. 또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정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나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고치 않는 변수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 변수라는 단어는 불편하지만 정말 예고치 않고 오는 것이 이 변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놨던 이 아메이라는 도구로 나에게 예고치 않은 변수를 어느 정도 불편함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메이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진실을 전달하는 일. 근데 그 진실에 내가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일이 아메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가족 사업으로 저희 시부모님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고요. 진짜 저희 시부모님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보다 박용 리더도 저도 그랬고 진짜 아메이를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고 가장 기뻐하셨어요. 진짜 저희가 생각이 나요. 박용 리더가 처음에 이제 교수가 임용이 돼서 어느 학교에 교수 임용이 됐다 이렇게 딱 말씀드렸을 때 그래 잘했다. 진짜 잘했다. 딱 3마디였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스토리 나오겠지만 아메이를 같이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시던 그 눈빛과 그것을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정말 진실되고 저는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음 박용 리더를 이제
모실 건데요.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다른 리더님께서 어떤 영상을 파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파일이 한 십 몇 년 전의 파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어떡해. 어머님이 소개하는 아들의 그 음성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 큰며느리. 참 우리 아들 참 감동이 되고요. 너무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로 내가 키우지 않았고요. 더블 X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라면이 키웠습니다. 예. 근데도 저렇게 잘 자라줬어요. 교수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아메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 아들 며느리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너무 아끼는, 그래서 아미를 했는데 상속을 받으려니까 70이 돼야 된다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미를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박용 리더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뭉클하네요. 많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늘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엄청 감사함이 너무 많죠. 감사함이 너무 많고, 제가 아까 유영지 리더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임용이 되고, 뭐좀 그래도 나름 더 이름 있는 대학교 옮길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시 수입이니까 아메이 알아봐라. 그 얘기를 항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실은 이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어요. 예측도 못했고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 지금 저희 2세들의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메이를 통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리더님들의 2세들 있잖아요. 리더님들이 15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다 같이 사업해야 되는 세대예요. 다 같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 3세대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은 진짜 꿈이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요즘에 닉네임으로 계속 쓰고 있는 슈퍼맨이죠. 슈퍼맨 박용인데 슈퍼 바꿔주는 남자 슈퍼맨 박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컷을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거든요. 슈퍼 바꿔주는 남자 슈퍼맨 박용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환호가 가족 오락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어, 어디 고용되신 분들이 오셨나요? 아니면 네. 근데 진짜 여기 초이스가 있잖아요. 저희는 카달로그라고 부르지 않아요. 초이스라고 불러요. 초이스. 정말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바꾸고 정말 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심플한 일입니다. 슈퍼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바꿔 쓰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씩 바꿔 쓰기 시작하면 아까 수익 구조 보셨죠?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 내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아메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나오기는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등록하시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를 이제 검색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찾으셔야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제 딸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학교 갔더니 학교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한 아이가 저를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뭐 학교 뭐 하니까 동네에서 봤겠지 했더니 엄마가 보는 영상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유튜브 보는데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참 이게 아이들도 다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를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저는 자칭 프로 엔잡러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한 가지 일로 이렇게 뭐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다 아시죠, 이제? 뭐죠? 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다 돈만 얘기하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렇죠? 근데 맞아요. 프로는 돈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아마추어는 돈을 지불하면서 합니다. 네. 우리 이준호 리더님이 골프를 사실 한국 아메에서 제일 잘 치실 거예요. 근데 이준호 리더님 돈을 내고 치세요. 심지어 다른 사람 돈까지 같이 내줘요. 기분이 좋으면. 네, 그렇게 치세요. 근데 프로 골퍼들은요, 유명하지 않아 돈을 거의 다 받고 쳐요. 그렇죠?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차이를 또 한번 듣고 싶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전문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 달성해서 보너스 아까 받으셨죠? 한 10,000원 정도의 보너스 받으시는데 3%를 달성하셔도 저는 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를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수입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해본다라는 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단계에 맞는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분야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메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은 밤새도록 똥 얘기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 공부를 깊이 있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축구 경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결과는 제가 끝날 때 한번 다시 네, 말씀드리도록 끝까지 있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거 틀어드린 거고요. 네. 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해. 이 오해는 뭐냐면요. 오해의 사전적인 의미에 잘못 알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오해, 잘못 알았다. 아메이를 전달하는데 잘못 알았다라는 의미를 내가 이렇게 아메이를 전달하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이분이 아메이 해봤대. 해봤대 하는데 교육장 몇 번 나와보고 치약 몇 번 써본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 해봤대. 그런 얘기 좀 듣고 하셨죠?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러 그 스폰서는 엄청나게 초청을 막 하고 파트너들 계속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냥 몇 번 왔다 출석을 한 거예요. 출석. 저는 제가 학교에 이렇게 있잖아요. 출석을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출석도 안 불러요. 앱으로 다 자동 출석이 다 되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인근에 오면 출석 체크가 돼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예전에 학생들이 출석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그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채점만 해도 이 학생 왜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저 개근상 다 받았거든요. 근데 우등생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에서도요 매번 교육장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번 나와요.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아메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등생들은요 거의 다 개근상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 교육장에 매일 오시는 분들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서 배운 노하우를 밖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수업만 잘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공부한 걸 밖에서 복습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아 오늘 저녁 시간 그냥 배고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고 피곤했다 어떤 분들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느낌을 내일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해 보세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너그러이 받아들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냐면요. 서로 간의 신뢰가 두텁게 쌓여야지 그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 저희 팀의 신규 가입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그때 그 차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1, 2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이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빨리 어떻게 저희는 막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꼬셔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명 한 명 늘려가는데 그 기간을 촘촘하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만나는 사람을 촘촘하게 계속 만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유영주 리더랑 저랑 아침에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사람 만나서 잘 되면 사업 파트너고 안 되면 좋은 친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함께 하신 분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입되기 위해서 1, 2년이 걸려요. 어, 빠른 건가요?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의 나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사람을 우리 주유소 습격 사건 혹시 생각나시나요? 거기 한 놈만 죽으러 패는 배우가 한 명 나와요. 오늘 만난 그 사람을 2년 동안 계속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가면서 그 관계를 넓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해라는 건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또 다른 분들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면 아빠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빠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나만 쳐다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무언가 서로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저랑 유영주 리더랑 안 싸웁니다. 근데 안 싸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불편한 걸 서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자 이 얘기 한마디를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상황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얘기는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스스로. 서로 그게 약간 상쇄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들이 상쇄가 되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서로 이해하는 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아이한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아이들까지도. 아이들도 그런 걸 느끼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해해서 저희는 아메이가 머리로 이해됐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앞에 사업 설명이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이 자리에 몇 번만 더 와보세요. 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한번 열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공감. 공감은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감은 진짜 마음이 전해지는 게 공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두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그동안 갔던 조문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심의 위로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엄청 마음을 다해서 위로를 하고 조문을 다녀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음을 제가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이 마음을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떠나시고 나서 그 마음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맛집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때요? 나만 먹고 싶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남편 빼고 다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 그렇죠? 남편 모르는 맛집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제 지인을 유영지 리더가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었다는데 저 처음 듣는 데를 갔더라고요.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맛집에 가요. 그리고 떠먹는 딱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맛있다고 말해. 속으로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맛있다고 말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이 식당이 내 식당처럼 느껴지잖아요. 완전 행복감이 느껴져요. 나가면서 내가 막 돈 내도 기쁘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이런 게 공감이에요. 이런 게 공감. 공감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치약을 썼더니 이런 게 좋았고요.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로 이렇게 하고 바이옴 유산균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정말 내 삶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좋게 느꼈으면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좋은 걸 좋다고 자꾸 말하게 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공감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메이는 결국에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공감도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심리학자나 강연가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걸 공감하는 표현을 하라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표현 뭐냐면요.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반응. 근데 반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말을 계속 따라한다 그러면 들키잖아요. 앵무새 같고 좀 들리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 아 하는 거. 그쵸? 아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할 때마다 공감을 좀 해달라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방청권 다음 주 거까지 좀 나눠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감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공감하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모든 게 다 열립니다.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2세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맨 처음부터 사업을 한 건 아니겠죠. 제가 맨 처음부터 사업을 한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IMF 때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사업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게 아메이였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메이였어요. 아메이였는데, 사라진 우리 집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고서 집이 없었어요. 근데 좀 걱정되는 표정 몇 분이 계신데, 진짜 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저희 집 비밀번호를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아무나 다 와요. 그냥 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집에 갔는데 모르는 분이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어온 줄 알고. 근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엄마 좀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고 들어간. 근데 뭐 그게 반복이 되니까 뭐 그렇구나. 근데 남자아이들은 아침에 이렇게 옷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편하게 안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안 입고 있거든요. 냉장고에서 이제 뭐 물을 꺼내 먹거나 뭐 꺼내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집에 사람이 다 있는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일단. 그럼 빨리 방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우리 집에 올지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됐던 그런 자녀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홈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홈미팅. 미팅을 한다는 것,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한다니까 미팅을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갑자기 뭐 치약을 막 이렇게 뭐 비비더니 깔깔대고 웃고 국수를 먹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미팅 끝났으니까 나와도 된대요. 그 다음 주에 그분들이 똑같이 와요. 똑같이 와가지고 갑자기 구두약을 막 하더니 막 깔깔대고 막 웃어요. 심지어 방에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고 비빔국수 먹고 가요. 그 사업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미팅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미팅이지?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 제가 이제 그분은 좀 유명해지셔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머리가 눌려 계셨어요. 파마 머리가 항상 눌려 계셨어요. 눌려 계셔가지고 그냥 누워있다 늘 오시는 느낌으로. 그런데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거든요. 엄청나게 흘렀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두 분, 세 분이 깔깔거리던 게 60명, 70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 전실에 신발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전실에 신발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죠, 이제. 자기 현관문 앞에 남의 신발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상상해 보세요. 문 열었는데 남의 신발이 막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도 신발이 있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몇 번은 나눠서 미팅을 하고 엄청 시간이 흘렀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제가 지금 뭐 리더님이지만 그냥 이모라고 불렀던 분들이에요. 이모라고 불렀던 분들이 지금 남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최하 에메랄드 것 같아요. 최하 에메랄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에메랄드 굉장히 연봉 1억 정도의 굉장한 분들이세요. 이제 요즘에는 다들 수입이 다 좋으셔가지고 제가 분당 가가지고 뭐 2억 3억 얘기했더니 거기 놀래지도 않더라고요. 뭐 비전 보너스 받으면 막 10억 됩니다 얘기했더니 거기 전세금도 안 되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 에메랄드 이상이 다 되셨어요. 다 되셨어요. 지금 여기 IMF라고 또 나와 있죠. 저희 어머니가 결단했던 그 시기가 IMF 때였어요. 여기 혹시 너무 젊어서 IMF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귀를 긁으시면 제가 손 든 것 같아 느껴지니까. 네, 없죠. IMF 다 아시죠? 저 IMF 때
대학 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모두가.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사업을 하겠대요. 사업을. 남들이 사업을 망했다고 하는 그 시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던 사업. 아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IMF가 이런 거였어요.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라고 뉴스가 지금 나와 있죠. 국가 부도. 국가 부도. 우리 기업 하나, 대기업 하나 부도 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 지역이 망해요. 한 지역이 없어져요. 지금 국가가 부도났다고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진짜 무서운 시기인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시기.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IMF가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이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도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그 백화점이 없어지고 하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막 연쇄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IMF만 해도 우리나라가 성장하던 시기에, 성장률이 좋던 시기에 생긴 사건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시기에 저희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런 경제 상황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무서웠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한참 되지 않았어요, 그거? 그 얘기 늦게 들으신 분도 10년 전에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우리. 일본의 그 잃어버린 시기. 잃어버린 30년. 근데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지금 거의 끝났잖아요. 30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한국이 저는 이런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두려운 어떤 기사라고 느꼈어요. IMF에서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IMF에서도 5년 뒤 한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60% 육박할 거다. 이게 정말 저는 무섭다고 느꼈고 요즘에 젊은 층에서 국민연금을 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안 넣어요. 어차피 내가 받을 수 없는 돈 왜 넣어야 되지? 하면서 안 넣어요. 어떻게 해서든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네. 지금 다들 내고 계신가요? 안 내고 계세요?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가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자영업. 아까 유영주 리더도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좀 얘기 많이 하는 게 뭔가 좀 슬픈 일 있으면 한강 가고 싶다는 얘기 그냥 하거든. 입버릇 진짜 간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한강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대형 마트도 폐업해요. 우리 여기 마트도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에선 이 마트가 말을 해버렸네요. 뉴스에서는 여기 마트가 나왔는데 실제로 문제된 거는 거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마트. 거기가 지금 막 갑자기 문제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속도와 현재 속도 또 달라요, 이게. 그렇죠? 뉴스에서는 막 여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막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는 우리 집마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지금 백화점도 폐업 위기예요. 백화점도 폐업 위기. 여기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이 됐대요. 마산점. 혹시 마산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지금 여기는 줌으로 보고 계신 분, 마산에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뭐 건설업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공사는 줄어들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런데 지금 또 분위기는 어때요? 사야 된다는 분위기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떤 게 믿어야 되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내 미래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년 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들을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후로부터 제가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계속. 자, 경제 상황이 좋아져도요, 내 지갑은 두둑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을 때도 분명히 사이사이에 있었어요. 그때 내 지갑 두둑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받던 월급과 지금의 월급 차이가 많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 월급 차이가 크지 않아요.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임금은. 하지만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미국 본토에 있는 스타벅스보다 비싼 돈을 내고 커피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더니 물가가 비싸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여행 가니까 물가가 싸다고 느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유영주 리더를 저희 어머님한테 소개를 이제 했는데, 저희 엄마가 집에서 저를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괜찮냐고 오늘 처음 봤는데 뭐가 괜찮아 그랬더니 아메이 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메이를 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메이를 잘하게 생긴 얼굴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보니까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며느리를 봐야 된다 하시면 저 얼굴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며느리 저 얼굴이 있으면 우리 며느리로 오세요 하고 빨리 컨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사실은 유영지 리더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만삭이었어요. 근데 엄마를 진짜 자녀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간호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힘든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본인도 진짜 어떻게 보면 앞에 시자만 붙어도 눈물도 그친다는데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본인이 진짜 많이 울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옆에 있어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한 번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떠날 때 똑같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하고 진짜 고맙더라고요. 정말 정말 고맙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잘하게 생긴 얼굴을 잘 뽑았고 일단 그 다음 정말 좋은 사람을 제가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고마운데 아메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잘해줄 거라 믿고 네. 저는 2세로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 얼굴인 것 같아요. 이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무조건 아메이 시키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아메이 권유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선입견 없이 아메이를 잘 만났어요. 사실은 잘 만났고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도 한번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알아보더니 자기의 삶의 어떤 상황을 빨리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빨리 접했던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결단하고 시작을 합니다. 결단하고 이제 저희의 어떤 직업적인 한계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수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언젠간 끊긴다라는 게 느껴지고 엔잡은 사실은 시간을 꽉 채웠었을 때는 더 이상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빠지는 날은 수입이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임시 수입인 게 보이더라고요. 다 임시 수입이구나. 그러면서 사업을 결단합니다. 근데 제가 가입이 되어져 있었어요. 나이가 됐을 때 저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졌어요. 이 의미를 자녀들은 좀 아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은 가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입을 한 적이 없어요. 제 번호도 몰랐어요. 가입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고 해서 그 밑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의 리더님들이 3-4조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열심히 하면 SP가 금방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좌절감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업하겠습니다 했더니 컴퓨터 앞에 이렇게 딱 앉혀놓고 잘했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했더니 자 이제 탈퇴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탈퇴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수많은 그 레그를 보고 비전을 보고서 말씀드렸더니 탈퇴하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근거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상황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교육 방법이 이래요. 밀림의 왕 사자처럼 저를 키우세요. 어떻게 키우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무언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사자가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낭떠러지에서 애기 사자를 밀어냅니다. 굴러 떨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 올라오는 사자만 데리고 키워요. 그렇게 강한 사자만 밀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려요. 아빠, 밀림의 사자가 멸종 위기랍니다. 그래요. 저도 멸종되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어. 근데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0PB에서 1000만 PB를 스스로 만들어보지 못한 리더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스스로 0부터 시작해 봐야 진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제가 진짜 다 0으로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스폰서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교훈에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동의했어요. 그 밑에 계신 분들 저를 자녀로 계속 만났고 함께 지냈는데 저의 리더다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업을 한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0에서부터 출발해보지 않았다면 제가 접도 못했겠지만 제 파트너들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사업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핀업을 다 합니다. 착착착착. 근데 저희가 맨 처음 교육장 나오면서 6개월 정도는 진짜 나가면서 둘이 맨날 얘기했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 사업.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한 게 뭐냐면 그런데 3%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어요. 나가면서. 그 3%는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바꿔 쓰면 3%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집에 가면 제품이 다 있어요. 바꿔 쓸 게 없어요. 저희는 같이 살았거든요. 제품이 다 있어요. 심지어 고농축이라 달지도 않아요, 이게. 이미 다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집이 이제 반으로 나뉘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쪽 너머는 이제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부터 바꿔 쓰기 시작하니까 3%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네. 저의 어떤 슬픔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맨 저쪽 왼쪽에 보면 SP 될 때 제 이름이 없어요. 탈퇴가 돼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탈퇴가 됐어요. 제 핀도 없고 저는 사업은 같이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한테 보너스 들어온 거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서 이름이 들어와요. 플래티늄 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플래티늄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이름이 들어옵니다. 좋더라고요. 이 달콤한 보너스. 제가 엔잡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저런 보너스, 이런저런 수입이 있지만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보너스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SP 때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1000만 PB를 달성한다라는 의미 충분히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달을 어떻게 썼나 모르겠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새벽 2시, 3시에 늘 들어갔어요. 늘 새벽 2시, 3시. 저희 일 다 하면서 2시, 3시에 집에 들어가고 신혼 때 놀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못 놀았어요, 진짜. 근데 저희가 이 핀을 달성하고 마지막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고 루비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여행을 떠나요. 아메이로 첫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첫 여행을 크루즈로 떠났다 와요. 크루즈 여행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꿈의 여행이었어요, 모두가. 지금도 사실은 버킷리스트로 크루즈 여행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꿈의 여행 같은 그 여행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위너스 시스템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이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공감을 제대로 사업에 좀 투여해서 진행하신 진짜
깊이 있는 사업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의 이 시스템 덕분에 사실 저희도 이 비즈니스를 가족 사업으로 또 다시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 위너스 시스템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어서 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위너스 시스템을 믿고 한번 이 비즈니스를 한번 펼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이제 그 그룹에서도 막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정말 저희 같은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정말 큰 선물, 우리 이준 심하영 리더님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이고 너무 감사하죠. 정말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해주시고 섬기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 그런 모습 덕분에 또 저도 이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저도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 두 분 그리고 여기 위너스의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세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시고 저희 대전 뒤에 계신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저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십니다. 정말 큰 선물이시고 네, 막 손 흔들고 하트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네, 정말 감사한 정말 우리 선물들 그리고 이 우리 리더님 이분이 정말 저희에게 정말 감사한 슈퍼레그셔가지고 저한테는 슈퍼레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슈퍼렉으로 또 남아주셔서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어받고 나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이제 뉴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어받은 것도 처음이지만 또 이렇게 핀업이 된 것도 처음이다라고 해서 글로벌 아메이 이제 본사 이제 임원분들도 오셔가지고 저희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제일 많이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저희 사업은 프렌드십을 넘어선 패밀리십이었습니다 라고 한 얘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대요. 영어에는 패밀리십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자기는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하시면서 그런 사업을 했구나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덕디보스 회장님 아들도 제가 그분의 따뜻함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따뜻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존경을 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들의 어떤 한 문장이에요. 꿈과 추억을 연결하는 리더. 저는 부모님들의 꿈과 추억을 저에게 또 연결시켰고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다시 그 추억과 꿈을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 레드카펫을 걸으면서 제가 이게 인스타그램에 있다 보니까 제 지인분이 오더니 AI 합성했냐고 그러시는데요. 진짜다. 그리고 저희가 아메이가 이걸 빌렸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영화의 전당을 빌릴 거라고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아메이의 스케일을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이번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뉴핀이 되고서 업치부에 이렇게 났는데 저희 작가님이 붙었어요. 한 번씩 붙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글로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작가님이 제목을 정해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꿈과 추억이 연결되는 일. 어떤 직업이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일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녀에게 정말 그대로 전해주고 싶으신 분 혹시 계세요? 너는 꼭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돼.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왜 생기죠? 저는 그래도 가치가 있는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걸 떠나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남겨주신 게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두 부모님이 떠나실 때도 정말 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게 진짜 가족을 넘어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진짜로 저희 친척분들이 입장하실 때 눈물이 안 나요. 근데 리더님들만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너무 큰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신다면 자녀에게 분명히 물려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한국 아메이의 100%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자녀가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99%가 아니에요. 100%예요. 제가 다른 그룹에 가서 탑 리더님들 만나면 속상해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우리 아들이 못 와서 속상해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메이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속상해요. 그러면서 유영주리한테 얘기죠. 저런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얼굴 잘 보셨다가 골라보세요라고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고 옵니다. 저희가 핀업을 하고 나서 인증패를 받고 저희 부모님께 이제 갔어요.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라 이런 장소를 뭐 의미 있게 생각하진 않지만 유영지랑 둘이 가서 두 분의 꿈이 또 두 분께 했던 약속을 이루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엄청 울다 온 것 같아요 이날. 엄청나게 많이 울었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의 정말 그 꿈을 위해서 더 뛰고 달리고 또 이루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엄청난 보상이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보상이 있는데 혹시 이 표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같이 오신 분들 초대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들으시면 좋은데 이게 아메이에서 주는 보너스들의 종류예요. 보너스들의 종류인데 보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코어 플러스 보너스라고 여기 해서 초기 인센티브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월 보너스예요. 월 보너스. 또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 연속 달성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는데 다들 월 보너스, 월급처럼 받는 보너스만 생각하고 아메이를 하시잖아요. 전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보너스는 그냥 당연한 보너스. 그리고 내 노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진짜 인쇄 같은 보너스는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들 내년에 열심히 하시면요. 1,5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그걸 일시불로. 내가 1,000만 원 적금 들어서 하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돼요? 한 100만 원 정도씩 계속 모아야 되잖아요. 쉽나요? 지금 돈에서 내가 10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나요? 부담스럽잖아요. 모을 수는 있겠지만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아메이는 내가 열심히 쌓아온 걸로 연말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정도 금액에 만족하면 안 되죠. 아까 놀라지 않으셨던 에메랄드의 수입을 제가 이 표를 토대로 한번 산정을 해봤어요. 월 500만 원씩 그냥 따박따박 받는 에메랄드의 보너스예요. 월 500만 원 에메랄드, 그리고 여기 보면 FQ라고 해서 프론트라인 성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성장 보너스를 받으시면 그 보너스만 4,2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아요. 그러면 6천만 원 더하기 4,2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 약 1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1억 정도는 뭐 놀라지 않으시네요. 대전도 이제 좀 많이 좋아졌죠. 대전이 이제 시골이 아니에요. 우리 호남으로 가는 KTX 그는 비껴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발달된, 교통도 발달되고 잘 사는 도시죠. 네, 다이아몬드 보너스 한번 볼게요. 월 1,000만 원 정도 받는 다이아몬드 보너스 봤더니 우리 FQ 12개 이상 선정해서 요 보너스를 받으면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만 일시불로 연말에 1억 2천만 원을 받아요. 연말 보너스로 그냥 일시불 보너스 1억 2천만 원. 근데 다달이 1억 2천만 원을 이미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래서 합치면 2억 4천만 원의 보너스 연봉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입이 조금 벌어지시네요. 이제 다이아몬드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받는 다이아몬드 괜찮지 않아요? 다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보너스가 올해만 받고 끝나나요? 다이아몬드. 다음에도 다이아몬드가 되면 되잖아요. 다음에도 다이아몬드. 핀업을 하면 더 받을 거고. 그렇죠? 이 보너스가 자녀에게도 연결될 수 있다면, 자녀가 그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어서 잘할 수 있게. 맛집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인데 자녀가 잘못 인수받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메이화 시켜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아메이화된 교육은 뭐냐면요. 사람을 중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비전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비전 보너스라는 걸 또 받아요. 그래서 3년간 비전 보너스를 추가하면요. 이 다이아몬드가 3년간 받는 보너스가 11억 원 정도 돼요. 3년 동안. 3년 동안 11억. 갑자기 너무 커져서 좀 감이 없나요? 3년 동안 11억이라면은 1년에 한 3, 4억 정도씩 받은 거예요. 지금. 괜찮지 않아요? 지금 내 연봉이 3, 4억이면 좋겠다. 손 한번.
네. 뭐 지금 막 마지못해 지금 듣는 거 계신 분도 계신데, 꿈꾸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보너스가 끝이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여러 가지 보너스가 또 있어요. 추가 보너스가. 그러면 아까 거기서 제가 계산해드린 보너스에 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추가가. 저는 꿈꾸는 소년에서 꿈을 이뤄가는 남자로라는 글을 고등학교 때 썼어요. 이게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쓴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가 이 글을 쓰고 밑에 뭐 이렇게 샬라샬라 이렇게 썼는데 그 뒤까지는 공개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글을 다시 써서 올렸어요. 제목만. 그 뒤에 거는 공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걸 쓸 때 제 마음이 뭐냐면 꿈을 맨날 그냥 아무렇게나 꾸는 거였어요. 그냥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이거 뭐 해보지 뭐. 뭐 배우고 싶다. 그런데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력 끝까지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썼어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돼보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도전하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뭔가 하나를 이뤘을 때 성취감을 느껴요. 근데 그 성취감보다 더 큰 걸 얻습니다. 어떤 걸 얻었냐면 성취감을 뛰어넘는 자신감을 얻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게 정말 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메이 하러 왔을 때 알아보고 나니까 3%, 6%, 9%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3%를 하고 나니까 6%가 보이더라고요. 3%를 성취했다라는 마음보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SP가 되고 나니까 SP가 되고 나니까 여행을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다음 핀이 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지금 아메이 사업 어렵게 뭔가 하고 계신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잃어보셨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핀을 달성할 때 어떻게 했지?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스폰서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보면서 자신감을 얻으세요. 우리 스폰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스폰서들 얼굴 한번, 나 초대해 주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갑자기 자신감 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보단 낫잖아.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자신감 더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보단 낫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실 리더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진짜 끝까지 도전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메이 리워드의 가장 큰 보상은 여행 같아요. 여행. 저희가 이제 도착하면 이런 차가 기사님이 나옵니다. 이분이 굉장히 화나 보이지만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신 분이 저희 이름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분이 저희들 짐을 다 들어주고, 저희가 여기서 짐을 딱 이분께 맡기면 다음 그 짐을 호텔 방 안에서 만나요. 그 사이 만질 일이 없어요. 심지어 제 골프백은 골프장에서 만나요. 만지질 않아요. 그리고 다음 그 골프백을 어디서 만나냐면 공항에서 다시 만나요.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친한 분들이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 회장님들이 골프 여행을 다닐 때 가방 들고 다니기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많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골프백을 다 옮겨주는 여행만 가본 거예요. 정말 아메이 여행은 그런 여행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여행 다니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게 시드니 갔을 때 저기 이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하고 저희 팀 사진 찍은 건데 너무 예쁘죠. 이 장면들 정말 예쁘고, 제가 점프하는 사진 예전에 넣었다가 뺐어요. 양광일 리더님 자꾸 나이 들킨다고 그래서 제가 뺐고요. 이 하버브릿지 등반이 있는데 정말 스릴 있고 재밌어요. 재밌고 이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하버브릿지 클라이밍 치면 다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다 했어요. 이거. 정말 다 했고, 저희 사진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이 핑크색 분들과 찍은 거. 처음에는 사진 찍기 너무 싫었어요. 무슨 연어도 아니고 핑크색 옷 입고 막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사진이 제일 기억 남아요.
그리고 저희 삿포로 여행은 저희 애들이 너무 좋아했던 여행인데 저희 애들이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진짜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곳곳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곳곳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푸꾸옥 여행들 우리 작가님이 이제 찍어주셨거든요. 작가님이 사진을 딱 찍어주고 저희가 이 파일을 딱 받는 순간에 핸드폰으로 찍은 2,000장을 다 지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좋았어요.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열심히 찍은 사진 지금도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사진만 봐요. 네. 저희 팀들과 또 함께 찍은 사진들, 또 우리 이준 심하영 리더님하고 같이 저희가 막 건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냈거든요. 기억이 많이 남는 여행이 됐고, 이번에 이제 크루즈 여행 가는데 저희는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이미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 크루즈 여행에 가면 갑판에서 뭐 농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트레킹도 하고 저희들을 위한 쇼가 매일 밤 열려요. 매일 밤. 매일 밤 뮤지컬도 했다가 아이스링크에서 쇼도 했다가 여기는 이제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입장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뒤에 계신 분들 다 같이 가는데 드레스를 입지 않잖아요. 그럼 햄버거만 먹어야 돼요.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려면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입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우리 홍진희 리더님은 진짜 뭐 내내 드레스만 입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시게. 또 이번에도 그런 여행이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곧 떠납니다. 이제 곧 떠나는데 다음이 네. 이 크루즈 여행이 자녀도 데려갈 수 있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더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큰 자녀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따라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대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아이들은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둘 다 못 가는데 정말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애들이 못 가서. 제가 삿포로 때 보드를 빌려가지고 보드를 들고 진짜 위에서 걸어 내려왔거든요. 여러 번. 이번엔 탈 수 있을까? 이번엔 탈 수 있을까 했더니 그 막내 때문에 막내를 도와주고 하느라고 걸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그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크루즈 여행 너무 감사하게도 나이 제한을 걸어주셔가지고 제가 행복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지금. 너무 기쁘고 오늘 발표가 됐어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 내년에 다이아몬드 여행이 체코 프라하예요. 프라하 혹시 드라마 아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프라하예요. 프라하. 프라다 아니고 프라하. 네. 그리고 리더십 세미나는 태국 푸켓으로 결정됐답니다. 다음에 이제 갈 여행. 푸켓으로. 푸켓 너무 예쁜 곳인데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이 여행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 여행 지금부터 도전해야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도전하시면 모두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도전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3분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정확하다면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되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안 하고 싶을 때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표만 정해놓고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죠. 목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명확한 목표여야 돼요. 명확한 목표. 그래서 제가 목표가 정확하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목표 성취를 상상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제 친구가 매주 로또를 사요. 그러면서 맨날 얘기해요. 주말만 되면 해방이다. 주말만 되면 해방이다. 그 얘기를 맨날 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얘기해요. 노예 생활 일주일 연장이다. 너 노예 생활 일주일 연장이다. 맨날 얘기해줘요. 근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당첨된 상상만 해도. 그런데 리더님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이 2억, 3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막 생각해 보세요. 아, 다이아몬드 아메이에서 그냥 연봉이 2억, 3억. 아, 내가 너무 좋다.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입이 막 활짝 웃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너무 좋잖아요. 상상하면서 도전하세요. 상상하면서. 성공도 습관이에요. 성공도 반드시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전하는 것이 습관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습관? 도전하는 습관을 갖고 싶으세요?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싶으세요? 여기 남성분들 많이 계셔서 혹시 카운터 펀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권투 용어거든요.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의 큰 공격이 날아올 때 받아치는 공격이에요. 그 공격을 피해서 받아치는 공격인데 굉장히 큰 공격이 날아올 때는요, 그 상대방에게도 빈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강한 공격을 날리는 거예요. 그때 보통 승리하는 기회가 생겨요. 저는 이 카운터 펀치에는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리더님들의 삶에 위기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내 인생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찬스라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내 꿈에 카운터 펀치를 날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과감하게 한번 날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한다고 남편에게 하시면 안 되고, 네, 힘들어도 즐기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저 러닝머신 저 많이 하는데 헬스장 가면 진짜 60대, 70대 분들이 너무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저는 힘든데.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결국에는 즐기는 사람이 승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즐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느끼신다면 그 또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즐겨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도전하면 내 것, 바라보면 네 것.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도전하면 내 것, 바라보면 네 것.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